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는데 이제 불이 났죠, 메가팩에서. 근데 신기하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그 소식들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올라서 이제 700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은 한번 딛고 넘어가고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테슬라에 있던 배터리 게이트가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았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서 좀 깊게 파보면 이 얘기가 좀 재밌어서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도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리사이클, 또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도. 네, 오늘 핵심 내용들은 거의 다 배터리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제 메가팩이 이제 ESS죠. 불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사상자가 없고 이제 다친 분들도 없고, 일단 다 터진 건 아니고 이제 한 팩 정도가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리고 이게 한 300메가와트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게 캘리포니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가동될 예정으로는 이게 좀 제일 큰데, 아직 지금 이것도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가동되려고 하는데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추측하기로는 테스트하다가 불이 난 게 아니냐, 너무 이걸 한계에 밀어붙인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팬들은 이게 사실 테슬라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프렌치의 리니어블 컴퍼니, 네온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회사와 이제 같이 운영은 여기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다, 근데 테슬라나 이 프랑스 회사나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더 나오면 더 또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테스트 도중에 너무 한계치가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메가팩 안에는 다 어느 정도 격벽 구조라든지 해서, 물론 이제 톡식 가스, 좀 위독한 가스가 나와서 그게 좀 문제지만 어쨌든 화재는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 배터리 그 박스 하나만 이제 좀 손상을 먹었는데 좀 부정적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고, 여전히 내년에도 이거를 지금 메가팩을 사기가 쉽지 않죠. 지금 차 얘기도 할 거지만 테슬라의 수요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큰 분위기에선 주식시장도 그렇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이 원인을 좀 파악해서 이게 지금 테스트 중에 정말 한계가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배터리에 진짜 이게 에러가 난 건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테슬라가 디플로이한, 그러니까 뿌린 배터리 ESS용으로만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아직 전 세계적인 이런 통계를 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배터리 팩을 ESS용으로도 뿌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이 뿌리면 하나 정도는 안타깝지만,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야겠죠. 메가팩은 이미 내년치도 거의 뭐 다 솔드아웃 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도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할 내용이 또 있는데, 참 모델 S의 옛날 버전들의 참 배터리가, 특히 제 기억으로 2015년 모델들이 참 문제가 많았는데, 2014년 말에 2015년 그 90D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테슬라가 이때 모델들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일종의 배터리 게이트죠. 그러니까 슈퍼차저에 꽂았을 때 스로틀링, 그러니까 속도를 저하시킨 겁니다. 이제 불이 날까봐 충전을 저하시키고 주행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참 오너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2014년 모델 S, A85, 85, 그리고 92 쭉 이렇게 오다가, 에스티메이션이 쭉 오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정 이제 패치 후에 주행거리도 줄었고 충전 속도도 줄이고, 이거를 여러 오너들이 계속 하소연을 했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오너당 한 625불 정도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통 설명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자세히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는 좀 비교가 되는 게, 이거 이제 해당되는 게 미국에서도 한 2000대 좀 안 되는 세단들, 그 정도 차인데, 요것을 지금 지난 1년 전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요때 그동안 이게 들통이 났죠. 충전 속도 줄이고 주행거리를 좀 줄여서 배터리를 보호하려는 게 들통났지만, 그쵸, 소비자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능 저하가 일어난 거니까요, 급작스럽게. 그리고 나서 작년 패치 때 이걸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놨어요, 다시. 볼티지도 올리고, 물론 주행거리가 조금 줄었겠죠. 어쨌든
그 자연적으로 디그레이션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건 다시 이게 복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는 한 7개월, 짧으면 3, 4개월 동안 이제 오너들이 불이익을 받은 거죠. 이제 주행거리나 추노 속도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한 여기 한 1,500대는 그렇게 넘어가고 한 57개 정도의 이제 자동차는 아예 배터리 팩을 갈아줬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된 거죠. 길어야 1년 사이에 이게 줄었다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다 리스토레이션 시켰는데 어쨌든 이제 오너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고소를 해서 한 이 정도의 금액을 한 625불 정도 해서 그 좀 이상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제가 재밌었던 거는 원상복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 거는 이제 배터리를 아예 교환해주고 아닌 차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걸 바로 돌려놨다라는 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돈을 갚아준 거, 그러니까 좀 배상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마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너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고소하지 않으면 역시 테슬라 역시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안타깝죠.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참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전기차 팬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 결국 차 악을 저희는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꼭 제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얘기한 게 아까 말했듯이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랑 비교를 해야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옛날이죠. 한 2014년? 15년? 예, 좀 옛날이라서 연도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소비자들 몰래 배터리를 스로틀링 시켰습니다. 테슬라랑 똑같죠. 여기도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구동 CPU의 전압이 떨어지게 돼서 퍼포먼스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서 엄청 이제 이것도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2014년, 15년에 터진 일인데 이게 겨우겨우 돼서 소비자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한 25불에서 뭐 한 65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애플이 참 많은 걸 배상해야 되는데 2014년, 15년에 터진 일을 소송거에서 지지부진해서 그리고 애플이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합의를 보았다라고 돼 있지. 거기다가 아직도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엔 페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지난 5월, 6월 기사거든요. 아직도 페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어필링이 돼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변호사들 몫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배 문제 때문에 그런 어필링이 계속 터져서 아직도 배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겼는데 금액이 아직 지불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이게 언제 터진 일인데.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계속 질질 끌수록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애플의 이런 이야기와는 좀 대비가 돼서 이런 테슬라 모습과는 약간 좀 이렇게 대비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튼 지금 소비자들은 원래 성능대로 다 돌아갔다라는 점, 다 배상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악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테슬라만의 그런 그나마 그런 나름 남들보단 좀 약간 나은 대응 그리고 엄청난 수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여전히 이런 나쁜 소식이 있는데 불났으면은 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에너지팩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런 합의라든게 그래서 참 그래도 여전히 상승하는 수요는 미쳤습니다. 지금 일부 기사에서는 지금 유즈드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새 차보다 비싸다라는 거죠. 구독자님께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간만에 한국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이더라고요. 모델 3 롱레인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에나 주문이 가능해지신 거죠. 이제 올해 안에 차를 주문해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뭐 미국은 그나마 낫냐? 제가 방금 전에 찍어본 걸로는 롱레인지를 주문하면 이제 올해 말에나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내년으로 미국도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좀 미뤄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 사정도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뭐 주문이 밀려서 지금 생산이 문제인 거지. 생산만 하면 올해 정말 딜리버리 100만 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파트, 세미컨덕터 쇼리지라든지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잘 매니징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 배터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들은 그래서 지금 중고 가격이 저도 그래서 사실은 모델 S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난 영상 타이틀로 이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말이 되나 거의 새 차 가격에
지금 계속 차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모델 S가 지금 다시 또 그 파이낸셜 디파트먼트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일단 진행을 하는 거지 그 올해 안에 배송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수요가 장난이 아니구나 미국에서. 이거는 테슬라가 지금 계속 차를 만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매니징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라고 보는 게 현 상황에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수요는 미쳤다. 차를 거의 구경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저리 미쳐 날뛰는 겁니다. 중고차는 그래도 당장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중국은 가격을 깎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중국은 가격 깎고 있고 미국은 가격 올리고 있다. 그럼 중국에선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첫째, 그 안 좋은 걸 다 인정을 해줘도 유럽에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디맨드, 지금 유럽 쪽에 이런 딜리버리 데이터나 이런 것도 찍어보면요. 다 빠르지 않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유럽도 모델 3나 이런 차량들을 받으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중국의 물량을 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기사 타이틀만 보고 조금만 안을 읽어보시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물론 근데 이제 가격을 낮췄다라는 건 경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냐? 그게 아닌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일단 스타트 가격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가격이 중국에서 36,500불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4만 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중국 가격이 지금 미국 가격보다 더 싸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어제도 얘기한 그 인산철. 중국에 파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인산철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30% 이상 더 싼 걸 쓰는 거고 미국에 쓰는 스탠다드 레인지는 LFP가 아니라 NCA입니다. 배터리가 비싼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적인 면에서 중국이 더 싼 걸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유는 둘 다 똑같이 남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깎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쟁이 있다라는 거지만 테슬라의 현재 어떤 마진이나 이익률에 큰 영향이 아주 그냥 좀 세이빙 할 수 있는 걸 좀 패스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는 원가가 더 싼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중국의 그런 생산성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뭐 출혈 경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익 볼 거 다 보고 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깎으면은 좀 이제는 그때서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물론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뒷받침돼서 내려가는 거면 상관은 없지만 아직은 저기는 원가가 더 싸기 때문에 괜찮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리사이클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가 리사이클 페인트도 냈거든요. 테슬라는 리사이클도 할 생각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나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칸 터보 S랑 그거 자세히 다루기 전에 터보 S랑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이제 드래그 경쟁을 하죠. 가격은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거의 점이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 레이스를 3번 이상 하셨는데 이 드래그 아주 유명한 유튜버 분이시죠. 보면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400m죠. 쿼터 마일을 돌파하는데 9.6초, 뭐 9.7초 좀 안 되게 하고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는 한 10초 좀 넘게. 이것도 무진장 빠른 건데 플레드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해도 이제 지치지 않고 성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재미난 보면 이게 이 영상 초반에 보면 타이칸 터보 S 주인께서 그걸 보더니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주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편집까지 참 재밌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플레드는 정말 완성형의 차고 이런 유튜버들의 광고 효과들 때문에 지금 많이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타이칸 터보 S 대비 이제는 비교하긴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는 배터리 리사이클 얘기입니다. 전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코파운더가 나가서 이제 차렸는데 지금 최신 뉴스로는 한 $700 million 정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 7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받았거든요. 시리즈 A랑 B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계신데 테슬라도 최근에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이렇게 나가셔서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도 최근에 페이턴트를 냈습니다. 리사이클에. 근데 전반적인 리사이클이 아니라 니켈과 코발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물질들 자기가 부족할 거는 자기가 해서 빼먹겠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핵심적인 가장 비싼 물질들인데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다. 근데 특허를 냈다고 해서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레드 머티리얼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테슬라도 나름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어떤 뭐 소송에 대한 방어라든지, 일단 페이턴트라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도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하이드로 메탈로지컬이라는 이 프로세스, 이제 이런 논문도 이제 찾아보면은 사실 주요 방법이 이제 황산에 녹이는 겁니다. 황산에 이게 리칭 시켜가지고 코발트나 니켈을 뽑아내는 건데요. 그냥 황산만 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온도라든지 뭐 레이시오, 그러니까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돼서 이제 리칭 레이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코발트나 니켈의 리칭 레이시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조건을 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건을 잘 선택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뽑아내기가 높은 농도로 나오더라고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강산을 쓰기 때문에 후처리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버렸다간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중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환경에 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 물을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친환경적이진 않아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지만, 현재 이런 니켈이나 코발트를 뽑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황산을 이제 강산 계열을 쓰면은 잘 나오더라. 물론 이렇게 하면은 프리프로세스로 빼낼 걸 빼내지 않고 이런데 폭삭 담궈버리면, 여기 특허에는 그냥 셀을 넣어버린다고 돼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요거 두 개 말고는 뭐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무기물들은 얻을 수 있지만 유기물이나 일렉트로라이트를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워낙 배터리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이나 코발트가 문제지, 다른 부분들은 썩 그렇게 재활용하는데 아직까진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만 가져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코발트 같은 경우는 소량을 계속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테슬라는 재활용도 직접 충분히 신경 쓰고 있고, 핵심 물질은 가져간다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